한국 제품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요. 정말 최고예요. 라며 어떤 환자가 밝게 웃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품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특별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의사로서 캐나다 위니펙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6번째 겨울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이곳에서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캐나다가 춥기로 유명하다고 해도 여기 위니펙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괜히 윈터펙이라는 별명을 가진 게 아니죠. 이름부터 으스스하지 않나요? 제가 처음 위니펙에 도착했을 땐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날 아침도 참 황당했습니다.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온도계가 영하 38도를 찍고 있더군요. 이건 고장난 거겠지? 했죠. 하지만 그게 고장이 아니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나가보니 모든 게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로, 나무, 심지어 공기까지 얼음 같은 느낌이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겨울이 되면 위니펙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실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눈부시게 흰 거리를 보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왜 살지?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 이 도시는 단순히 추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의외로 밝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영하 40도를 견디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 저는 매일 아침마다 차 시동이 걸릴지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굴렀는데 말이죠. 출근길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차 안에서 히터를 풀로 틀었는데도 손가락 끝이 시리더라고요. 혹시라도 히터가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겠다 싶었어요. 제 심리 상태요? 누가 좀 도와줘. 라는 외침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병원에 도착해서 첫 환자를 만났습니다. 에밀리라는 환자였는데요. 에밀리를 소개하려면 잠깐 시간을 좀 써야겠네요. 그녀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매번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 그녀가 그날은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진료실로 들어오자마자 에밀리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제 관절 통증이 정말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말을 처음에 그냥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셨겠지 하고 흘려들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쉽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치료는 보통 긴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선생님. 지난 주말부터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니까요. 전 일단 의사의 본능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게 있었나요? 새로운 약을 드셨다든가, 생활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든가. 그녀는 머뭇거리며 웃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이사를 했거든요. 한인마트 근처로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미세스 김이라는 분 덕분인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미세스 김이요? 제가 다시 물었죠.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도 아닌 그냥 이사와 한 사람의 만남이 병을 낫게 했다는 말이니까요. 에밀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된장찌개도 만들어주시고 이상하게 그분과 이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분이 추천해주신 온수매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온수매트라니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살짝 상처받았달까요? 내가 이렇게 애써 치료한 환자가 뜬금없이 온수매트 덕분에 나았다고 말하면 기분이 조금 묘해지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보인 증상 완화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혈액검사 수치도 그렇고 관절 부종도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이게 정말 온수매트 때문일까? 아니면 그 미세스 김이라는 분이 무슨 비법이라도 알고 있는 걸까? 진료를 마치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차트를 다시 확인하고 다른 환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뿐만 아니라 최근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몇몇 환자들도 모두 펜브로크 거리 주변에 살거나 그곳을 자주 방문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제 안에 의학적 호기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 미세스 김 그리고 그 온수매트 도대체 뭘까? 사실 이쯤 되면 그냥 잊어버릴 법도 한데요.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에밀리의 들뜬 표정과 차트 속 환자들의 기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펜브로크 거리에 가기로 결심한 건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에밀리의 통증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뻔한 데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약물이 갑자기 잘 들었거나 그동안의 치료가 드디어 효과를 본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퇴근 후 침대에 누워 구글맵을 열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던 그 동네 펜브로크 거리.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어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한인마트라는 가게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상점가였는데 이상하게 그 작은 점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랄까요? 한 번 걸린 의문은 쉽게 놓을 수 없더라고요. 펜브로크 거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별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였거든요. 한쪽에 작은 한인마트가 있고 그 옆에는 고풍스럽게 생긴 한식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코끝에 무언가 독특한 향이 스쳐갔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어요. 고소하면서도 깊고 뭔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향이었죠. 이게 뭐지? 코끝을 따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은 마치 딴 세상 같았어요. 밖은 차갑고 황량했지만 식당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의 온도만 따뜻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뭔가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가 바로 미세스 김이었습니다. 제가 에밀리의 주치의인데 얘기를 들어보고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빙긋 웃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단 앉아서 된장찌개 한 그릇 드셔보세요. 몸도 따뜻해질 겁니다. 된장찌개요? 사실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된장찌개가 뭔데? 저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된장찌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그 이름부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익숙한 것,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을 믿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냄새가 워낙 강렬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국물이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기가 어찌나 유혹적이던지 그래, 한번 맛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 구수한 국물 맛이 속을 데워주는 건 물론이고 마치 몸 안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과 발끝까지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된장찌개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녀는 제 반응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된장이 원래 그래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그러더니 곧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된장이 단순히 발효 음식이 아니라 항염증 효과가 있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와 유기산이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했어요. 된장은 염증 완화에도 탁월해요. 그래서 관절염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에밀리가 좋아진 것도 어쩌면 된장찌개의 덕일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녀의 호전이 진짜 이 된장 때문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었지만 직관적으로는 뭔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게다가 된장찌개는 따뜻하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몸을 데우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관절에 쌓인 냉기를 풀어주니까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에밀리가 여기서 이 음식을 먹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정말 사실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음식이든 마음이든 따뜻한 게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묘하게 울리더라고요. 의사로서 저는 늘 약이나 치료법 같은 과학적인 것만을 신뢰해왔는데 따뜻한 음식과 마음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힘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온수매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미세스 김은 밝게 웃으며 저를 옆 가게 한인마트로 데려갔어요. 여기요. 이게 제가 말했던 온수매트예요. 하면서 자신있게 보여주시더군요. 솔직히 처음 그걸 봤을 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뭔가 대단한 치료 도구라도 된다는 걸까? 싶었거든요.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 매트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사인 제가 봤을 땐
그저 온찜질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는 그 온수 매트를 마치 어떤 비밀 병기처럼 자랑스럽게 설명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온수 매트는 그걸 현대적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추천했더니 다들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속으로 약간 냉소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도 안 돼. 그래도 그녀가 워낙 진지하게 설명하길래 그냥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마트 창고에서 꺼내온 온수 매트는 전기 매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딘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이게 전기 매트랑 뭐가 다른 건데요? 제가 물었죠. 미세스 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아, 전기 매트랑 이건 완전히 다르죠. 전기 매트는 전선이 직접 열을 내서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온수 매트는 물을 데워서 그 물이 매트 안을 순환하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자연스럽고 전자파 걱정도 없고 뭐랄까 사람이 온천물에 담긴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준다고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전자파 걱정 없다는 건 존내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게 사실 온돌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몸이 저절로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온수 매트는 그 온돌의 원리를 따라 만든 거죠. 온돌? 그 말에 잠깐 멍해졌어요. 온돌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집바닥을 데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추위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난방을 넘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온돌이요? 그냥 바닥 데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더니 미세스 김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따뜻한 바닥에 몸을 대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에 쌓인 냉기도 풀리고 근육도 이완돼요. 이게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치유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제야 저는 조금씩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라 치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녀가 준 온수 매트를 들고 차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진짜 써봐야 하나? 그냥 환자들에게 추천만 하면 안 될까? 그런데 뭔가가 저를 움직이게 하더군요. 의사로서의 호기심이랄까?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하려면 일단 제가 직접 체험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매트를 침대 위에 깔고 전원을 연결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따뜻하겠지, 뭐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달라지더군요. 매트가 서서히 따뜻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 온기가 그냥 피부 표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발끝부터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누워만 있으려고 했던 제가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눈을 떴을 땐 2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몸이 어찌나 개운하던지요.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고 특히 등과 어깨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 온수 매트라는 게 정말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구나. 다음날 저는 다시 미세스 김을 찾아갔습니다. 온수 매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였죠. 그녀는 제가 체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수 매트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줘요.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녀는 또 덧붙였죠. 온수 매트는 친환경적이기도 해요. 물을 데워서 열을 순환시키는 방식이라 전기도 적게 먹고 불날 걱정도 없어 안전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제품이 아니었어요. 온돌이라는 전통이 현대 기술과 만나며 새로운 치유 도구가 된 거였죠. 그날 저는 미세스 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낼 순 없겠네요. 제가 직접 연구해서 이 매트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볼게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요. 그렇게 해서 제 연구는 시작됐습니다. 온수 매트와 전통 온열 요법의 놀라운 가능성을 밝혀보고 싶었죠. 제가 본격적으로 온수 매트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사실 제 자신도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걸로 뭔가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의학적으로 치밀한 증거가 없으면 다들 고개를 젓겠죠. 하지만 제 경험과 에밀리 같은 환자들의 사례를 무시할 순 없었어요.
더구나 미세스 김의 온수매트와 된장찌개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온수매트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다들 저를 약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동료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 온수매트랑 된장찌개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이거 농담 아니죠? 사실 그 반응이 당연했어요. 저라도 누군가 이런 얘기를 꺼냈으면 눈을 몇 번 굴리며 웃음을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의학이라는 게 원래 의심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 제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만약 온수매트와 발효식품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이는 환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더군요. 다음날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팀원들 대부분은 처음엔 미심쩍어 했지만 제 열정을 보고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총 50명도 안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죠. 연구 설계는 간단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군에는 온수매트를 제공하고 대조군에는 평소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군 환자들에게는 미세스 김의 권유대로 한국 발효식품, 특히 된장도 섭취하도록 권했어요. 된장을 꼭 챙겨 드세요. 한국에서 말하길 된장이 몸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라는 문구를 포함한 안내문도 만들었죠. 처음에는 환자들이 많이 당황했어요. 온수매트를 쓰고 된장을 먹으라니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약간 두려웠어요. 혹시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연구팀이 매주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측정하고 통증 정도를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실험군 환자들 중 일부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관절이 덜 뻐근한 것 같아요.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온수매트를 쓰고 나니 무릎이 덜 아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속으로 엄청 신났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인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고무적이었거든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패터슨의 사례였어요. 그녀는 2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아왔고 손가락 마디는 변형이 심해서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운 상태였죠.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뜨개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뜨개질이라니요? 그녀는 몇 년 동안 바늘조차 쥘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나서 손의 부기가 줄어들었고 통증도 많이 완화됐다는 겁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그녀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한계가 많았어요. 첫째, 환자 수가 많지 않았고 둘째, 모든 변화가 온수매트와 된장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 환자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점이었어요. 통증이 완화되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환자들 자신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전 그냥 따뜻한 매트에서 잤을 뿐인데 제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된장이요? 그거 맛있던데 먹다 보니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된장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실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건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었거든요. 저희 연구가 진행되면서 제 동료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라, 이거 정말 더 큰 연구로 확장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물론 5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연구였고 결과를 일반화할 순 없었지만 분명 한 단계 발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수매트와 된장이라는 문화적 치유가 서양 의학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온수매트 위에 누워 생각했어요. 치유란 단순히 약물이나 수술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도 몰라. 따뜻한 온기, 발효식품 같은 전통의 지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지. 제가 미세스 김의 식당에 다시 갔을 때 거기는 더 이상 단순한 한식당이 아니었어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그냥 된장찌개 냄새와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었죠. 하지만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식당 안이 환자들로 가득 찼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얼굴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치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식당 한가운데서 에밀리가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구 자원봉사자로 나선 뒤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온수 매트 써보세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는데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한 걸 느끼면서 제 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에밀리가 설명하는 동안 미세스 김은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를 나르며 환자들에게 웃음을 건넸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몸도 마음도 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된장은 그냥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발효가 몸속 염증을 잡아준다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평소에 봐왔던 진료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의사로서 저는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집중하고 환자들은 그것을 따르는 관계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동등해 보였어요.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제가 자리에 앉아있을 때 패터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게 된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생긴 듯 보였어요. 온수 매트랑 된장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덜 뻣뻣하고 이제는 정말 작은 버튼도 채울 수 있게 됐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찡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뿐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은 거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치유는 단순히 약물이나 수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무언가가 더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날 이후로 미세스 김의 식당은 단순히 한식을 먹는 곳을 넘어섰습니다.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누군가는 온수매트 사용법을 알려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발효 음식 레시피를 배우고 있었죠. 저는 이곳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양 의학은 때로 너무 효율성만을 강조해요. 약으로 증상을 누르고 수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를 숫자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환자들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얻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감과 연결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연구 홍보의 중심인물이 되었어요. 그녀는 환자들에게 온수매트와 발효식품의 효과를 알리는데 열심이었죠. 저도 선생님처럼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매트가 아니에요. 몸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더 상쾌해져요. 이게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했던 작은 연구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구나. 물론 연구 규모가 작아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걸 보여줬고 온수매트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그 효과를 증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된장이 발효 과정에서 생성하는 유산균과 항산화 물질이 염증 완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그리고 온수매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해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 효과를 체감한 환자들의 이야기가 이미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었죠. 제가 위니펙 대학 의과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경험 덕분이었어요. 강연의 주제는 문화와 치유의 접점 온수매트와 발효식품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처음 이 주제를 발표했을 때 제 동료들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라, 너 정말 발효식품이랑 매트를 연구했다고? 그들은 웃으며 물었죠. 하지만 제가 환자들의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이건 정말 흥미롭다. 단순히 약물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접근이 치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네. 강연을 마친 뒤 몇몇 동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라, 이 연구를 더 발전시켜봐야 해. 단순히 작은 실험으로 끝내기엔 너무 가능성이 커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람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일수록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수락했죠. 한 번은 대형 학회에서 제 발표를 듣던 한 한국인 연구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서도 발효식품과 온열치료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박사님의 연구를 한국에서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니펙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발효 음식과 온도를 통해 건강을 지켜왔던 나라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연구했던 건 사실 한국의 전통적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입증한 것뿐이라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류를 시도했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논문을 공유하고 제 연구를 소개하며 그들과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죠. 답장이 올 때마다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들 중 몇몇은 내년 한국에 오시면 우리 연구소를 방문해 주세요. 함께 논의할 주제가 많습니다. 라고까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엔 꼭 한국에 가보자. 식당도 큰 변화를 맞았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트러디셔널 웰르너스 커페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었죠. 커피 메뉴 대신 된장찌개와 김치가 메뉴판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건강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덕분이에요. 미세스 김은 늘 이렇게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었죠. 위니펙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고 눈은 여전히 끝없이 내리죠. 하지만 지금 이 도시는 더 이상 차가운 도시가 아니에요. 온수매트와 된장찌개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이곳을 치유의 중심지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이 연구가 시작되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엔 단순히 온수매트와 된장이 효과가 있을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의 계획이요? 저는 계속 연구를 이어갈 거예요. 온수매트와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학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엔 꼭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한국의 연구자들과 직접 만나 교류하고 그곳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거든요.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연구 결과를 넘어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윈터팩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사실에 설렙니다. 치유는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위니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온수매트나 된장찌개를 꼭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라 윌슨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이 어떻게 세계적인 치유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음식과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